이제 풀픽셀 리드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풀픽셀 리드아웃은 픽셀 비닝이 있는 풀픽셀 리드아웃하고 픽셀 비닝이 없는 풀픽셀 리드아웃,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센서 한 픽셀 한 픽셀당 영상 한 픽셀씩을 선명하게 촬영하는 영상을 찍는 방식은 전자가 아니고 후자예요. 그러니까 픽셀 비닝이 없는 풀픽셀 리드아웃인 거예요. 지금 제가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건 소니에서 α7R2를 내놓을 때 웹 상세 페이지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S35 모드, 그러니까 중앙부 1.5배 크롭에서 4K로 촬영할 경우에 픽셀 바이 픽셀로 딱 4K 풀픽셀 리드아웃이었거든요. 픽셀 비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이런 구조가 픽셀 비닝이 없는 풀픽셀 리드아웃 방식이고, 사실 센서단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선여도로 보여줍니다. 보이는 만큼 딱 찍는 거니까. 소니도 이거를 내세울 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전까지는 이런 센서의 구조를 가진 카메라가 소니에 없었거든요. 그 전에 4K 이상의 촬영이 픽셀 수로는 가능했던 카메라들도 모두 픽셀 비닝이나 라인 스키핑으로 4K나 FHD를 구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니 카메라의 경우에 24메가픽셀, 그러니까 2400마소 센서를 가지고 나오는 카메라들은 센서상으로는 6000에 4000픽셀, 그러니까 장축이 6K 픽셀이 나오니까 이렇게 센서에서 나온 6K 영상을 프로세서에서 4K로 리사이즈를 해서 레코딩 데이터로 저장하는 방식이 바로 소니에서 유명하게 밀고 있는 오버샘플링이라는 방식입니다. 이 오버샘플링 방식은 위에서 나열을 했던 라인 스키핑이나 픽셀 비닝이나 풀픽셀 리드아웃들하고는 다른 장점들이 있어요. 라인 스키핑은 빠른 대신에 무아래가 생기고, 픽셀 비닝은 선여도가 약간 떨어져요. 풀픽셀 리드아웃은 센서 자체의 해상도가 작으니까 사진을 찍을 때 해상도가 떨어지게 되죠. 오버샘플링은 기본적으로는 사진을 리사이즈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큰 사진을 작게 줄이는 거죠. 큰 사이즈를 손실 없게 작게 줄이니까 선여도는 높아지고 노이즈는 작게 보이고, 그런데 발열도 늘어나고 전력도 많이 써요. 젤로 현상도 더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 이전에 나왔던 소니의 2400마소 미러리스들이 대부분 발열에 취약했어요. 이거는 비욘지 X 프로세서에서도 처리를 버겁게 하고 있었다는 거겠죠. 리사이즈라는 압축이라는 것 자체가 연상량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이건 이미지 센서 단에서도 속도가 빠르면 이점이 생기는 구조이기도 해요. 이 이후에 엑스모 RS 센서가 이 부분에서 장점을 보이게 되거든요. 왜냐면 스택 메모리 이미지 센서니까 센서의 메모리가 딸려서 나오니까 리드아웃이 정말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2020년에 α7S3가 나왔는데 α7S2에서 5년이나 지나면서 3세대를 뛰어넘고 2세대 바디에서 바로 4세대 바디가 나와버렸던 거였어요. 이때 α7S3가 엑스모 R 센서를 달고 나와요. 해외의 여러 포럼에서 밝히신 대로 소니 엑스모 IMX510 센서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센서들하고는 좀 다른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4800만 화소 센서라고 해요. 근데 4픽셀을 한 픽셀로 묶어서 사용을 하는 센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픽셀 비닝이랑은 조금 다른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픽셀 비닝을 하면 뭐가 좋냐, 이 센서는 애초에 4800만 화소인데, 그런데 소니의 쿼드베이어 센서는 한 픽셀당 RGB 하나씩이 아니고요, 픽셀 4개가 있으면은 R 하나, B 하나, 그리고 G가 2개가 엇갈려서 구성이 되거든요. 녹색이 파장이 짧아서 같은 수로 픽셀을 배열을 하면은 녹색만 어둡게 촬영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G 컬러, 그러니까 그린 컬러 센서는 2개. 이거는 필름도 비슷했어서 예전에 모든 필름에는 녹색 감광이 더 강조되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로 2개, 세로 2개의 픽셀을 묶어서 2x2 픽셀을 하나의 컬러의 픽셀로 구현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픽셀 간의 간격인 픽셀 피치가 늘어나게 되고 상대적으로 빛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 게 되어가지고 고감도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개인값을 크게 올려도 노이즈 수치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센서를 달고 나온 카메라가 α7S3
그리고 FX6, FX3,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ZV-E1 카메라가 있는데 뭐 사진적인 해상도는 낮지만 고감도 쪽에서는 산업용 카메라가 아닌 이상에 뭐 컨슈머 업계에서 최강의 고감도를 자랑을 하니까 이 센서가 소니한테는 정말 효자 센서인 거겠죠. 이 IMX510 센서에서부터 S로그3 감마 사용 시에 센서의 능력을 최대로 쓸 수 있게 되어가지고 15스탑의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포토2 10비트의 영상을 촬영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센서 이후에 소니 미러리스 바디들에도 듀얼 베이스 ISO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상급기 중에서는 그 전부터 도입이 됐던 거였었거든요. 이 센서는 프로세서로 데이터를 넘기기 전부터 RGB 4개의 센서를 필터를 물리적으로 2x2로 묶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영상이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오히려 선해도 자체에서는 오버샘플링 바디들이 훨씬 쨍하게 나와요. 그런데 이 타입의 센서들이 리드아웃 속도가 비교적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좌우로 막 흔들어도 젤로가 적어요. 이 타입의 센서가 사용된 바디들을 사용하신다면은 한번 가로 촬영을 하면서 좌우로 막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그 이후에 나온 카메라들보다도 리드아웃 속도가 빨라가지고 젤로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센서 있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제가 여러 이야기를 이 관계자들한테 들어보니까 이 센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픽셀 비닝을 한 풀픽셀 리드아웃 센서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픽셀 비닝이 된 풀픽셀 리드아웃 센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현행 미러리스 카메라들은 중급기 이하 대부분이 2400만 화소 카메라죠. 그러니까 그 중에 소니 센서를 사용하는 카메라라면 대부분 4K 촬영에서 6K 오버샘플링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엑스모 RS 센서처럼 고속 메모리가 붙지 않는 카메라 대부분들은 젤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거는 제가 소니 신제품 세미나에서 소니 관계자분들한테도 물어보고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포토제로 8비트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는데도 엑스모 RS 센서가 박혀있는 알파9이나 알파9 마크2가 영상 촬영에 더 좋다, 젤로가 거의 없다, 뭐 거의 글로벌 셔터급이다, 그래서 사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한번 들었었습니다. 이번 소니 신제품 세미나에서 확인한 다른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알파7C2는 풀프레임에서도 S35 모드에서도 모두 오버샘플링 촬영이 됩니다. 이거는 알파7 마크4하고 동일한 거죠. 풀프레임에서는 7K 오버샘플링이 되고 S35 모드에서는 4.6K 오버샘플링, 이거는 어떤 모드에서든 선명하다고 소니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풀프레임에서 오버샘플링 비율이 크니까 풀프레임에서는 4K 30p까지만, 그리고 S35 모드에서는 오버샘플링 비율이 4.6K로 작으니까 4K 60p까지 촬영이 되는 거고요. 알파7CR 같은 경우는 풀픽셀에서는 픽셀 비닝입니다. 이게 긴축이 8K가 넘어요. 이건 엑스모 RS 센서가 아니거나 히트싱크가 정말 잘 되어 있어야지 데이터 처리가 되는 거고 오버샘플링이 돼야 된다고 봐는 거죠. 그래서 바디에 공간이 좀 더 있고 히트싱크가 좀 더 제대로 보강된 알파7 R5에서는 8K 24p 촬영을 지원했지만 알파7C의 작은 바디에서는 구현이 아직 힘든 거겠죠. 이게 풀프레임에서 픽셀 비닝이다 보니까 풀프레임 상태에서 4K 60p를 촬영을 하려면 1.24배 크롭이 돼서 촬영이 가능한 거예요. S35 모드에서는 6.2K 오버샘플링입니다. 일반적인 6K 오버샘플링하고 비슷한 사이즈인 거죠. 알파7C2의 풀프레임 7K 오버샘플링하고 픽셀 수로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S35 모드에서는 4K 30p까지 지원을 한다. 제가 소니 관계자분들이나 강사님을 통해서 확인한 정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다른 것들 다 안 믿으셔도 상관없지만 이건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소니 카메라 애호가들의 선망이자 애증의 카메라가 있죠. 알파1. 알려지기로는 이 알파1은 소니가 다른 카메라 회사에 팔지 않고 있었던 IMX610이라는 센서를 독점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은 다른 카메라 회사에도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DP리뷰의 기사를 통해서도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재미있을 겁니다. 이 센서도 소니의 자랑인 엑스모 RS 센서인데 현 상황에서도 거의 탈지구급 풀프레임 센서입니다. 이 이후에 나왔던 알파7 마크4의 엑스모 R 33메가픽셀 센서나
알파7 R5에 들어갔던 엑스모어 61메가 센서보다 모든 면에서 빠른 센서거든요. 이게 최신 비욘즈 XR 프로세서를 사용해도 엄청난 발열을 일으키면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이 카메라가 내부의 다른 소니 카메라들보다 히트싱크가 굉장히 넓고 크거든요. 그런데 펜은 없으니까 방열은 부족한 것 같아요. 오토바이에다가 8기통 엔진을 집어넣은 거죠. 8.6K 오버샘플링으로 촬영되는 풀프레임 8K 30p를 촬영할 때 정말 야외에서는 10분도 촬영 못하거든요. 근데도 RS 센서여서 사진 촬영을 할 때는 막 5천만 화소로 전자식 셔터로 막 30연사씩 갈게 돼요. 그러니까 연사나 사진 젤로 등에서는 거의 글로벌 셔터급이라고 봐도 됩니다. 소니에서 나온 센서 중에 리드아웃 속도도 거의 탑급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건 DPRi뷰나 시네디 같은 해외 사이트에 찾아보면 롤링 셔터 속도가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뭐 제럴드 언던이 얘기한 대로 상업 촬영을 할 때 15ms만 돼도 충분히 쓸만합니다. 뭐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10ms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알파7 S3와 FS6는 8.7ms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중에 가장 비한급인 알파1이 8.1ms이에요. 근데 웃긴 게 브이로그 카메라로 표방된 ZV-E1의 롤링 셔터가 6.3ms로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시네마 카메라를 통틀어서 1위는 소니의 시네알타 베니스2 8K 카메라가 있는데 진짜 넘사벽의 3ms이죠. 이야기하지 못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산품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들은 뭐 마케팅적으로는 뭐 팀키를 하는 신제품이다, 가성비가 좋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뭐 어찌됐건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랑할 점이 있으면은 자랑을 하는 게 좋죠. 뭐 센서의 이름이든 프로세서의 브랜드건 뭐 기술 방식이건 뭐 박스 앞에 내놓는다는 건 적어도 그걸 증명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리하니까 내놓는 거겠죠. 그런데 20년에 가까운 제 10수년의 카메라에 관한 이야기나 라인 스키핑, 픽셀 비닝, 풀픽셀 리드아웃, 그리고 오버 샘플링까지 어떤 방식이 들어가서 어떤 해상도에 어떤 영상이 나오느냐, 이런 스펙은 다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네요. 못쓸 카메라를 만들진 않았겠죠. 뭐 데스크탑 컴퓨터나 자동차 튜닝하는 것처럼 일반 소비자들이 미러리스 카메라를 부품별로 조립해서 사용하거나 구입할 수는 없잖아요. 가격대가 맞고 내가 구체적으로 사용할 내 사용성에 맞으면 구입해서 적응하고 잘 사용하는 거죠. 그걸 뭐 그 돈 씨막 하면서 그런 카메라를 사서 쓰냐, 뭐 옛날 마냥 니콘 카메라가 좋다, 캐논 카메라가 좋다, 소니가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 시대에 디카 애호가들이 가장 박탈감을 갖는 상대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해상도도 낮고 렌즈도 구린데 스마트폰으로 좋은 사진을 찍더라. 그거는 스마트폰을 카메라보다 더 자주 가까이에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거창하게 사진을 찍는다는 많은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그 카메라를 스마트폰처럼 몸에 착 붙이고 다니진 않잖아요. 카메라를 스마트폰만큼 자주 들고 다닌다면 정말 좋은 사진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카메라를 쥔 사람이 중요하다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분수에 넘치는 카메라 물론 좋고요. 용도에 맞는 가성비 카메라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카메라는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오래 쓴 카메라가 아닐까 싶어요. 오래 쓴 만큼 익숙하고 실수가 없을 테니까 말이죠.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틀린 거 있으면은 악플 달아주십시오. 저도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영상을 또 준비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편집 안 하고 실수한 것만 좀 덜어내고 그렇게 영상 자료 화면 좀 올리고 그렇게 하고 끝내볼게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라가십시오. 다시 나네 이런 거. 다음에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어요.